안녕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4월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은 중저울 검정고시 마지막 부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게 영상으로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많이 쉬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닌 상태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20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항상 지문의 맨 끝을 보시면 작가하고 그 다음에 제목이 나옵니다.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한번 꼭 훑어보시길 바래요. 여기에서 힌트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이 설탕 중독, 노예가 되어버린 혀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노예라는 말, 중독이라는 말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네, 부정적인 말입니다. 근데 혀가요, 설탕에 중독되어 노예가 되었다고 했거든요. 아, 그러면 뭔가 설탕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미리 글을 읽기 전에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 우리 몸의 소화 과정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다고 했네요. 그러면 이 말이 되게 낯설잖아요. 그럼 분명히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계적 소화는 뭐래요? 물리적인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는 과정을 말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 있는 거를 말하겠네요. 그래서 사과를 먹는 과정을 예로 드러났네요. 예를 들어놨네요. 그러면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죠. 그러면 작게 부서진 사과 조각들을 혀로 이리저리 마치 믹서기에 섞듯이 섞으면서 부수는 걸 돕는데요. 잘게 부서진 사과 조각을 꿀꺽 삼킨대요. 그래서 사과 조각은요, 위를 거쳐서 소장과 대장으로 내려가고 장은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과 조각을 다진대요. 그러면 이러한 일련의 작용을 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봐도 지금 예를 들어온 게 기계적 소화에 대해서 사과 과정을 예를 들었으니까 이 말에는 여러분들이 선지를 안 보더라도 기계적 소화임을 알 수 있겠죠. 이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와 반대로 반면에 지금은 뭐예요? 첫째 줄에 기계적 소화하고 화학적 소화로 나눈다는데 기계적 소화 얘기했으니까 여기까지가 기계적 소화이잖아요. 지금 기계적 소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화학적 소화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화학적 소화란 우리 몸속의 소화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를 이용하네요. 물질의 성분을 한마디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화 효소는 소화기관에서 분비되어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효소를 말하는데 소화 효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입에서는 침,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거, 이자에서는 트립신 등이 분비된다. 여러분들은 과학 시간에 생물 코너에서 이거를 배웠을 거예요. 이러한 소화 요소들이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을요, 화학적으로 분해하고 몸의 각 부분에 골고루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나눈 대화에서 언니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효소, 이자, 패신 등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글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지? 자, 생소한 단어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어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모르면 찾아보든지 아니면 뭐예요? 다른 걸로 뭐 검색을 해보든지 아니면 뭐예요? 뭐 도서관 같은 데에서 책을 통해서 알아보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네, 참고 자료를 읽으면서 배경 지식 점점점점 넓혀보자. 또는 뭐예요? 모르는 건 찾아보자. 아니면 뭐예요? 사전에서 확인해 보자. 이거가 되겠죠. 근데 아닌 거를 찾아야 되니까 1번이 되겠죠. 어,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읽어봐. 네, 이런 거기 뭐죠? 비문학에서는 이거를 구분해서 읽는 거는 좋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원하는 동생은 뭐예요? 생소한 단어가 많아서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2, 3, 4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아까 했었죠? 기억에 들어갈 말 보니까 여기까지는 기계적 소화, 여기는 화학적 소화니까 이 부분은 바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계적 소화에 해당하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펜을 제가 떨어뜨려 가지고요. 펜이 조금 옛날 같지 않게 좀 맛이 갔습니다. 양해 좀 구할게요. 그 다음에 22번 니은과 같은 유사한 설명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중졸에서는요 이러한 설명 방법 물어보는 문제가 비문학에서 되게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을 볼게요. 니은을 보니까 화학자 소화란 이러이러한 것을 말한다. 화학적 소화에 무엇을 내리고 있습니까? 의미하고 개념을 이야기를 하니까 바로 정의의 부분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정의에 해당하니까 정의, 즉 뭔가의 뜻이나 개념,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겠죠. 어디에 있습니까? 갯벌이란 밀물과 썰물이 드러나는 곳에 펼쳐진 모래를 점터질의 평탄한 땅을 말한다. 이게 바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 외에 여러분들 비슷한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 비교,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 차이점은 대조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뭐죠? 나누거나 묶는 거를 얘기하는 거는 분류와 구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류, 구분. 그래서 큰 의미로 보면 구분도 분류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출판사마다 분류와 구분을 같이 모아서 하는 학교가 있고요. 분류만 얘기하는 학교도 있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검정고시는요. 절대로 헷갈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나오고 구분이 나오는 선지가 두 가지가 나오지 않고요. 분류면 분류, 구분이면 구분, 아니면 분류를 구분하고 통합해서 나오지 절대로 이 두 가지를 선지에서 두 가지로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성 요소로 나오는 거는 분석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눈에 보이듯이 표현하는 거 묘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중 교재로 요거 하나하나씩 반드시 예를 찾아보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예를 든 거는 뭐예요? 예시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설명 방법에 대해서는 한 번씩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의 밤이 아름다운 도시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네, 긍정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도시인데 밤이 아름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막 네온 사인이 있고 뭔가 화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교과서로 배운다라는 건 교과서로 배우잖아. 교과서에서 과연 막 네온 사인이 있고 막 화려한 그 밤이 아름다운 모습을 과연 좋게 봤을까요? 요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야간 경관 조명을 시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리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9년에 당선된 미셀 느와르 시장은요. 선거 공약대로 약속을 한 거죠. 뭐라고요? 5년간 매년씩 재정의 5%를 야간 경관 조성 사업에 투자해서요. 150개 건물과 다리에 조명기계를 설치함으로써 도시 전체를 커다란 조명예술 작품으로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예뻤을 것 같아요. 이 계획은요, 컨벤션 산업과 연계되어서 리옹을 세계적인 관광도시와 국제화 도시로 부상, 한마디로
뭐예요? 떠오르는 신도시 같이 이렇게 국제 도시로 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요. 리옹은 빛의 도시, 밤이 아름다운 도시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밤이 아름다운 도시 여기 나왔네요. 그런데 읽어보니까요. 리옹을 조명으로 아름답게 꾸몄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밤이 아름다운 도시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까 어 의구심을 품었던 이게 과연 아름답다는 게 밤이 아름답다는 게 긍정적일까요? 했는데 네, 긍정적으로 나와 있네요. 그러면 분명히 이렇게 밤이 아름답게 꾸며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뭐를 들었어요? 예시를 들었죠? 어디요? 프랑스 리옹을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게요. 도시의 야간 조명은요, 단순히 어둠을 밝히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뭐래요?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된대요. 또한 조명을 무조건적으로 밝고 화려하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요. 뭐래요? 요란한 색채의 조명을 서로 경쟁하듯이 밝게만 한다면 마치 테마파크 같이 연출이 돼서 깊이 없고 산만한 경관이 만들어질 것이래요. 그래서 이걸 좋게 보진 않고 있어요. 무조건 화려하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 해야 된대요? 감성을 자극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즉 강조할 것, 연출이 필요한 곳에서는 과감하게 조명 시설을 설치해서 집중시키고요. 도시 전체적으로는 인공 조명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요. 절제된 조명 계획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중과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겠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도 야간 조명을 이용하여 도시 전체를 마치 리옹처럼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도시의 부분도 이야기를 했죠. 뭐라고요? 조명을 이용해서 예술 작품처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29번, 23번.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 여기 딱 보이죠? 뭐라고요? 사례 얘기를 하면서 리용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예, 이것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예요? 바로 중심생각, 즉 주제를 이야기를 하겠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조명을 이용해서 도시를 가꾸자. 그래서 밤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자. 마치 예술 작품처럼 만들자. 이 얘기를 했으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심생각 물어보는 문제, 주제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5번. 요거 같은 경우는요. 출제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단어들이 내가 조금 생각보다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썼네. 그런데 이 정도는 상식선에서 알아둬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수험생들이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네 하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적절하지 않은 거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억을 볼게요. 공약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제 선거철 우리 4월 달에 선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선거 때만 되면 공약 열잖아요. 이건 뭐예요? 약속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억해 봅니다. 개인적인 다짐이나 목표라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1번이 벌써 답이 되겠죠. 그러면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도시로 부상되었다, 부상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더 좋은 위치로 올라서는 거, 떠오르는 거, 이건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을 보겠습니다. 산만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니은은 했죠. 산만한이라고 했네요. 어떠한 것이 산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즉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는 거 이런 것을 말하죠. 그래서 아이가 산만해요. 뭔가 어수선하고 막 애가 ADHD 같고 막 이런 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은 답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했습니다.
오래요. 정도에 넘지 않게 알맞게 조절해서 재야라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절제잖아요. 그래서 다도 4번도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총 비문화 전체적으로 끝내 드렸고요. 여러분들 인제 마지막으로 중절은 다 정리해 드렸고 마지막 여러분들 4월 달에 시험이 본 그날에 제가 항상 간단하게 가다반을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가다반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99% 정답으로 나중에 인정이 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합격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시험 보기 일 주일 이내에 그다음에 여러분들 2024년 제1회 검정고시 문제 풀이를 간단하게 해 드려요. 그거 보시면서 고절 거기에 고졸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개월 동안 지난 여러 개월 동안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원하시는 결과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